나도 하고 싶지. 근데 시간이 없어. 넌 애를 어느 정도 키워놨으니까 그렇지. 혹시 이렇게 핑계만 대거나 남 탓, 환경 탓만 하는 분들 계실까요? 그런 분들은 이 영상을 안 보셔도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40대 초입에 들어서서 초등, 중등 애 둘을 키우며 근근히 전업 쇼피셀러로 살고 있는 엄마는 사장님입니다. 오늘은 주의가 매우 산만하고 즉흥적이며 끈기라고는 1도 없는 제가 어떻게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엄마이자 사장님으로 살아오고 있는지 저만의 목표 관리와 시간 관리 노하우에 대해서 공유하고자 합니다. 나는 어떻게 시간 관리를 하고 있지? 어떻게 나는 아이 둘을 키우면서 동시에 내 일을 하고 또 이렇게 유튜브도 기웃거리고 있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저 나름대로의 목표 관리와 시간 관리 방법이 6가지 정도 있더라고요. 그럼 지금부터 전업 쇼피셀러이자 두 아이의 엄마인 제가 날마다 부딪히며 몸소 깨달은 현실적인 목표 관리와 시간 관리 팁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시간 관리라는 허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네, 이 사진은 어제 저녁 12시가 넘어서 촬영한 실제 저희 집 부엌의 모습입니다. 좀 충격적인가요? 엉망진창이죠. 사실 요즘은 일하느라고 주말도 없고 매일 11시 넘어서 집에 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안 꼴이 말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한 번에 잘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해요. 일도 잘하고 살림도 잘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저는 살림은 잘 못해요. 모든 것에 완벽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하면 훨씬 마음이 편해지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더 집중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우선순위를 정하셔야 합니다. 모든 것을 잘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하고 나서는 지금 내가 가장 이루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어떤 분은 쇼피셀러로 돈을 벌고 싶을 수도 있고 유튜브를 하거나 글을 쓰는 창작 활동을 하고 싶을 수도 있죠.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자아 실현을 위해서 공부를 하고 싶다라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이처럼 지금 내가 가장 이루고 싶은 목표가 무엇인지 우선순위를 먼저 정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일단 시작하셔야 해요. 우선순위를 정하셨나요? 그렇다면 다음은 내가 하고 싶은 그걸 일단 시작하셔야 합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걸 굉장히 어리석게도 나이 40이 넘어서 깨달았네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시작하는데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리는 사람이에요. 현재는 전업 쇼피셀러이지만 쇼피셀러를 해볼까? 라고 생각하고 이를 실행에 옮기기까지 6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렸어요. 그리고 유튜브도 시작하기까지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여러분께서 기억하셔야 할 것은 반드시 시작이 있어야 이를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시간을 계획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저지르고 나면 그 후에는 자동적으로 그 일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목표 관리와 시간 관리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시작인 것 같아요. 일단 시작을 하고 이를 위한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예를 들어 한 달에 100만 원 이상 버는 쇼피셀러가 되는 것이 현재 나의 가장 큰 우선순위라고 한다면 일단 사업자 등록을 하고 쇼피에 입점 신청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다음에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일지 하나씩 생각해보고 실천하세요. 네 번째는 처음에는 만만해 보이는 목표를 세우는 것을 추천합니다. 전혀 운동을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마라톤을 완주할 수 없겠죠. 과욕은 금물입니다. 처음에는 무엇이든지 서툴기 때문에 하나의 일을 하려고 해도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고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한마디로 목표 달성을 위한 기초 체력이 부족한 상태인 거죠. 그리고 우리에겐 늘 다양한 변수가 나타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아이가 아프기도 하고 집안일이 생기기도 하고요. 기타 등등 다양한 많은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당연히 목표한 것을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만한 목표를 하루에 한두 개 정도만 세우고 이것을 하나씩 실행해 나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렇게 해야 쉽게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더 큰 목표를 세우고 실행할 수 있는 근력이 생기는 것 같아요. 5번째는 위클리 다이어리로 주 단위 목표를 설정하세요. 주의가 산만한 저는 오늘 할 일을 적어두지 않으면 한없이 유튜브의 바다에서 헤엄치고 밤새도록 넷플릭스를 정주행하고 있을 사람입니다. 요즘에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그렇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 출근하면 오늘 꼭 해야 할 일을 다이어리에 적어두고 있어요. 특히 올해부터는 위클리 다이어리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데요. 위클리 다이어리는 주 단위의 목표 안에서 일 단위의 계획을 설정할 수 있어서 목표 관리를 하기가 훨씬 더 수월한 것 같아요. 저처럼 장기 목표를 세우는 것이 막연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계시다면 위클리 다이어리를 통해서 주 단위의 목표 설정을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마지막 6번째는 스스로를 칭찬해 주세요. 누구도 하라고 등 떠민 적이 없는데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스스로 계획하고 실행해 나가는 것은 매우 외로운 일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눈에 띄는 성과도 없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잖아요. 이럴 때는 누군가가 잘하고 있다고 칭찬해주고 응원해주면 힘이 날 것 같은데 눈에 띄는 성과가 없으면 주변의 반응은 늘 냉소적입니다. 저는 쇼피를 시작했을 때 이 말을 제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냥 하던 거나 하지 그래. 아니, 격려는 못 해줄 망정. 참 너무하다는 생각도 들죠. 이런 말을 들을 때면 다들 내가 실패하기만 바라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저는 스스로에게 칭찬을 해주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하나라도 어쨌든 무언가를 해냈다면, 잘했어. 잘하고 있어. 너 할 수 있어. 이렇게 일기장에 써보기도 했고요. 또 계획한 것을 다이어리에서 형광펜으로 하나씩 지워 나갈 때마다 혼자 흐뭇해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아이들이 어린이집 다닐 때나 썼던 칭찬 스티커를 다이소에서 사서 저를 칭찬할 때마다 붙이기도 했고요. 굉장히 유치한 방법인데 이 방법이 의외로 효과 만점입니다. 꼭 시도해보세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책도 있잖아요. 누군가 나를 잘 알아주지 않으면 어때요? 정 안 되면 이렇게 유치하게라도 스티커라도 붙여가면서 나는 잘하고 있다라는 점을 스스로에게 세뇌시켜 보세요.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해냈다라는 성취감이 생기고 이 성취감이 쌓이면 나도 할 수 있어 라는 자아효능감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자아효능감이 생기다 보면 어느새 나는 성공할 수 있다라는 자기 확신을 갖게 될 거예요. 네, 지금까지 40대 아줌마 쇼피셀러로서 어떻게 목표 관리와 시간 관리를 하고 있는지 말씀드렸습니다. 과연 설거지도 미룰 수 있을 때까지 미루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할 자격이 되나 싶기도 했지만 그래도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현실에서 부딪히며 쌓아온 저만의 노하우를 공유해 드렸습니다. 지루한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까지 부탁드려요.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알찬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